김보혁 기자, 오늘 주제는요. 거대 양당 내부개혁 경쟁 불붙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을 단장으로 당내 윤리감찰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을 발표하면서 감찰단이 민주당판 공수처 역할을 할 것이다.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서 당 구성원의 윤리를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리감찰단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없던 조직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의 내에서 검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순부터 당무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무감사는 253개 지역구 가운데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을 제외한 약 150군데 정도부터 우선적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조직정비 차원에서 가볍게 하는 건지 아니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체질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극우 세력과의 단절이 관심인데 예. 거기까지 나아갈지 알겠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얘기고 예. 국민의힘은 당무감사 얘기로군요. 그렇습니다. 윤리감찰단은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사실관계 조사를 좀 해서 뭐 윤리위원회로 넘긴다 뭐 이런 건가요? 예, 윤리위원회는 국회 조직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민주당은 당에서 독립적인 윤리심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내의 윤리심판원. 예, 예. 네. 그러니까 감찰단은 검찰 역할을 하고 심판원은 재판부, 사법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당내에서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전에는 그 당윤리위원회, 당기강위원회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제도적인 틀을 완비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낙연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쇄신책 가운데 하나로 공약을 했고요. 예. 민주당 내에서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예. 부산시장, 서울시장 비위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서 새로 만든 조직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부정부패와 젠더폭력, 불법 이탈 문제 등 법적,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다뤄서 윤리심판원에 넘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당장 회부된 의원이 있다면서요. 이 대표가 며칠 전 최고위원회에서 추미애, 이상직, 김홍걸 의원 문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좀 잣대가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상직, 김홍걸 두 의원이 일단 1호로 회부가 됐습니다. 이상직 의원의 경우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논란 당사자죠. 그렇죠. 재산 신고 누락 이게 제기된 김홍걸 의원도 오늘 회부가 됐고요. 그렇죠. 아마 윤미향 의원은 왜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당의 설명은 윤리감찰단 조사의 실효성이 이미 사라졌다. 왜냐하면 이 당의 검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미 그 나라의 검찰 조사가 끝나서 기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했고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최인호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퇴 공고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에 따라 조치하겠다. 일단 선을 그었고요. 윤 의원은 당직과 당원권은 정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리감찰단이 무슨 강제 수사권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뭐 한간에 문제 제기가 돼서 고소 고발도 당하고 이런 의원들 예. 검찰이나 경찰이 본격 수사를 하기 전에 당에서 먼저 사실관계를 한번 윤리감찰단이 판단해가지고 예. 발빠르게 대응해서 문제가 크면 윤리심판원에서 무슨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예. 이거니까 윤미향 의원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으니 우리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네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발빠르게 할 수 있는가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감찰단이 얼마나 시간을 끄느냐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 당 대표가 예. 이런 걸 책임지고 한 경우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이상직 또 김홍걸 이런 경우는 당 대표가 그냥 이 사람들은 문제 있다 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윤리감찰단에 떠넘긴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해찬 대표 시절에 보면 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양정숙 의원 바로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손혜원 전 의원 경우 문제가 되니까 자진 탈당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한 정리를 경우가 했죠. 있죠. 예. 근데 이제 시스템을 갖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감찰단, 윤리심판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쪽으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시간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엄중하게 하겠다. 그러나 매우 신중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낙연 신중 이런 쪽이네요. 예. 자, 그럼 국민의힘의 당무감사는 뭐예요? 당무감사는 연말까지 진행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당 지역
조직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그 지역 대표가 상대당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지 예. 그런 걸 판단해 본 뒤에 지역위원장을 교체하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조직 강화 특위 만들어서 하던 거를 그 작업하기 전에 일단 현장 당무 감사를 해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태극기 부대 몇몇 의원들 자르느냐 마느냐죠? 예. 아스팔트 보수,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극우 세력과의 절연, 이게 관심사죠. 그렇죠.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 등도 당무감사 대상입니다. 예.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2011년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는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네. 몇몇 변호사가 참여를 했고요. 일단 그 감사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 기준을 정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김 위원장의 의지잖아요. 예.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했던 얘기와 약간 달라져서 좀 관심거리입니다. 그 전에는 민경욱, 김진태 전 의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런 사람들 상대할 필요 없다, 무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는 그 사람들도 다 흡수해서 품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 했습니다. 결론을 위원회가 어떻게 내리는지, 당무감사위원회가 또 민주당에서는 윤리감찰단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예. 경쟁하듯이 한번 지켜봅시다. 예. 뉴스사이다였어요.